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준호입니다.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되어서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에 매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재갈법이고 유튜브의 가짜뉴스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발목 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위 조작 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이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허위 조작 보도를 규율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부디 좀 이 부분을 헷갈려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마저 헷갈리는 수준의 논리를 펼치는 것, 이게 바로 가짜뉴스 생성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이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발언을 하셨네요. 하지만 최초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 추정이 되고 언론사는 이를 반증해서 고의중과실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주장 역시 팩트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께서 이렇게 법안 내용도 살펴보지 않으신 거 참 유감스럽습니다. 만일 살펴보지 않고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거야 말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 가짜 여론을 형성하니 이 법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9월 1일 과방위에서 법안 소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안 소위위원장인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이 해당 법안 소위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만큼 민생개혁법안과 결산심사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